퇴직하면 시골 가서 작은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야지. 우리 모두의 가슴 한편에 자리한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귀농 기촌 인구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잠시 후 5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시골로 향했던 한 50대 퇴직 부부가 어째서 2년 만에 빚더미에 올라 도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도망치듯 돌아와야 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에서 30년을 꼬박 일하고 정년퇴직한 58세 김성철 씨.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한 돈 약 5억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그려왔던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할 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충남의 한적한 마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데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주변이 요즘은 스마트팜이 대세라는 말에 솔깃해 1억 원을 투자하여 버섯 재배사를 지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만 일하면 농사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첫 해부터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무했던 탓에 버섯 농사는 2년 연속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1억 원의 투자금은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시가스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낡은 시골집은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부렸고 수리비는 밑 빠진 독처럼 모아둔 생활비를 집어삼켰습니다. 귀촌을 하려면 최소 2년치의 생활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끈끈한 정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사생활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일은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부부에게는 숨 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 마을 외관 대청소에 빠졌는데 그날 이후 이웃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심한 경우 원주민들이 외지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거나 길을 막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2년 후 부부의 손에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꿈의 보금자리였던 집과 땅을 헐값에 넘기고 도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김성철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50대 이후의 실패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철 씨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엔 이 실패 속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함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귀농과 귀촌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님처럼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의 낭만, 즉 귀촌을 꿈꾸며 농업이라는 냉정한 비즈니스, 귀농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통계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업은 2년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장기 사업입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귀촌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농업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온라인 기반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저희가 늘 강조하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웃을 가족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시골 인심을 기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소통 방식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촌 생활의 30% 이상은 개인의 삶이 아닌 마을 일에 할애된다고 합니다. 마을 행사 의무 참여나 각종 부역을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외딴 섬이 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한 마을에서는 외지인 7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해오자 기존 주민들이 식수원인 지하수가 부족해진다며 새로 연결된 상수도를 끊어버린 극단적인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 번째 함정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퇴직금을 생활비로 착각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집을 짓고 남은 돈을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실패하면 그 결과는 곧바로 파산입니다. 퇴직금은 목돈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IRP 계좌 등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확보하는 우리 노후의 마지막 안전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걸고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귀촌을 결심하기 전 무작정 땅부터 알아보는 대신 목표로 한 지역에서 1년간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그저 풍경을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꼬박꼬박 수료하며 현실적인 정보를 얻었고 주말마다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주민들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농사 체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지역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자신의 경험을 살린 작은 온라인 컨설팅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작은 집을 마련해 귀촌을 실행했고 지금은 마을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완벽하게 정착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이수하고 귀촌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착 성공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작정 땅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삶을, 사람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성공적인 전원 생활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적어 보십시오. 나이, 고정 수입, 매달 얼마인가?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만으로 시골 생활이 가능한지, 만약을 대비한 최소 2년치의 예비생활비는 따로 확보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험 점검입니다. 마음에 둔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최소 1년, 가능하다면 사계절을 직접 살아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봄이 아니라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보면서 상상 이상의 난방비와 물리적인 불편함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마을 사람들과 큰 갈등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 점검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문을 반드시 두드리십시오. 그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며 현실적인 정보를 얻고 먼저 정착한 선배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야말로 어설프게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꿈을 잃지 않기 위해 막연한 환상이 아닌 철저한 준비라는 단단한 땅 위에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지으시라는 간절한 조언입니다. 시골의 삶은 결코 TV 속 드라마가 아닙니다. 낭만은 짧고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막연한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거나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